서기 150년 로마의 심장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이 대리석 기둥 위로 쏟아지고 전성기의 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혼돈의 웅성거림이 공기 중에 가득합니다. 올리브 기름과 땀 냄새가 콜로슴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피 냄새와 섞여 있습니다. 당신은 시민도 군인도 심지어 자유인도 아닙니다. 당신은 19살의 청년 루키우스입니다. 손목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고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력한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마르켈루스의 소유물인 첩이며 그의 금빛 빌라는 감옥처럼 으스스하게 솟아 있습니다. 로마의 번화한 거리를 걸을 때마다 당신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눈은 아래로, 목소리는 침묵하고 당신의 존재는 당신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남자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족쇄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때 가슴을 조이는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 시간의 틈새로 속삭이는 이야기에 끌린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아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로마의 영광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젊은이 루키우스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견뎌낸 이들의 깨지지 않는 의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권력이 전부였습니다. 황제는 부와 영향력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원로원 의원, 장군, 귀족들은 그 아래에서 총애를 얻기 위해 아우성쳤습니다. 그들 아래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의 삶이 로마의 웅장함을 지탱했습니다. 그 중에는 첩들이 있었는데 종종 정복된 땅에서 끌려온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었으며 그들의 몸은 엘리트들의 변덕을 만족시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영광을 위해 싸운 검투사나 수로를 건설한 노동자와 달리 첩들은 친밀함과 착취의 그림자 같은 세계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었으며 그들의 가치는 아름다움과 순종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남성 첩은 여성 첩보다 덜 논의되었지만 로마 엘리트들의 가정에서는 흔했으며 그들의 삶은 사치와 고통이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한때 그런 남자들을 부자들의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갈리아의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15살 때 로마 군단이 피처럼 붉은 하늘 아래 번쩍이는 검을 들고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학살당했고 당신의 집은 불탔으며 당신은 사슬에 묶여 오스티아의 노예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이우스 마르켈루스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검은 머리카락, 당신의 저항적인 눈을 보고 당신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소유욕 때문에 당신을 첩으로 삼기 위해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검사받고 어깨에 그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자이크와 비단으로 둘러싸인 그의 빌라에 살지만 모든 사치는 거짓입니다. 당신은 금빛 세장 속의 죄수이며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가이우스에게 충성하는 노예들에 의해 감시됩니다. 당신의 몸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자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침묵할 때 자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에 시작됩니다. 가이우스의 방으로 소환될 때 말이죠. 그의 손길은 치매이고 그의 말은 당신의 무력함을 상기시킵니다. 너는 내 거야, 루키우스. 그가 와인에 취한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당신은 분노를 숨기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노예들은 당신을 동정하지만 거리를 둡니다. 친절을 보이는 것은 처벌을 감수하는 일이니까요. 가이우스는 연회에서 당신을 자랑합니다. 그곳에서 술 취한 원로원 의원들은 음흉하게 웃고 농담을 던지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어떤 채찍보다도 깊이 상처를 줍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물건, 지위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지만 빌라가 잠든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탈출을 꿈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의 기억에 매달려 어머니의 노래를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립니다. 희망의 작은 불꽃이 그것을 짓밟기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보는 로마는 역설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잔인함 위에 세워진 숨막히는 아름다움의 도시입니다. 포름은 철학자들과 상인들로 북적이지만 당신 같은 노예들은 그림자 속에서 고생합니다. 가이우스의 권력은 그의 집안에서는 절대적이지만 그조차도 황제의 변덕에 굴복합니다. 이 체제는 약한 자를 짓밟아 강한 자를 높이는 기계와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항하려 했던 첩들은 테벨의 강으로 사라지거나 경기장의 맹수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무언가는 부서지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가이우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경비병들의 일상과 빌라에 숨겨진 출구를 기억합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맛을 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빌라는 사치와 절망의 미로입니다. 대리석 바닥은 횃불 아래 빛나지만 당신에게는 무덤처럼 차갑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사슬 소리에 잠에서 깰 것입니다. 당신의 사슬이 아니라 바닥을 닦거나 정원을 가꾸는 노예들의 사슬 소리입니다. 당신은 채찍을 맞지 않지만 그것은 가이우스가 당신의 흠없는 피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의 처벌은 더 미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통제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심지어 어떻게 말할지까지도요. 단 한 번의 실수, 너무 대담한 시선, 너무 날카로운 한마디는 창문 없는 방에 갇혀 밤을 보내게 합니다. 그곳에서 어둠은 당신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당신은 너무나 외로워서 심지어 당신의 생각조차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첩의 삶은 공연이며 살아남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가이우스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기름 바른 머리카락, 깨끗한 튜닉, 거짓된 미소를요. 그의 연회에서 당신은 전쟁과 정치에 대해 논하는 남자들에게 와인을 따르고 그들의 목소리는 노예들의 비명을 집어삼킵니다. 한 번은 손님이 당신의 손목을 잡았고 야만인을 길들인다는 농담을 하며 당신의 피부에 손가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이우스는 재미있다는 듯 지켜볼 뿐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머리에 와인 주전자를 던지고 싶었고 그들의 권력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찍질 낙인, 아니면 더 심하게는 노예들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광산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분노를 삼키고 상처처럼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을 묶는 체제는 로마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노예는 제국의 중추이며 그들의 노동은 도로, 사원, 불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첩들은 독특한 잔인함에 직면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소유물이며 당신의 몸은 주인의 욕망을 위한 캔버스입니다. 수에토니우스와 같은 당시의 역사 기록은 원로원 의원과 황제들이 동료들조차 충격에 빠뜨린 과도한 방종에 탐닉했음을 묘사합니다. 수에토니우스는 네로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여성처럼 옷을 입힌 남성 첩들을 두었으며 그가 그들에게 실증이 나면 그들의 삶은 버려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가이우스는 황제는 아니지만 그의 잔인함은 네로를 닮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조각상이나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자신의 첩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그에게 당신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갈리아의 소년 루키우스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름과 과거를 박탈당한 물건일 뿐입니다. 빌라의 다른 노예들은 당신의 고통을 공유하지만 당신의 짐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부엌이나 들판에서 일하며 그들의 상처는 눈에 보이고 그들의 고통은 공개적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숨겨져 있으며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요리사인 클라우디아라는 나이든 여인이 가이우스가 보지 않을 때 당신에게 여분의 빵을 건네줍니다. 그녀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힘내렴 얘야. 그녀가 속삭이지만 힘은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반란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시칠리아의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대항하여 일어섰다가 수천 명씩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소문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들의 운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길을 따라 늘어섰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가이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즐기며 당신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도망쳐봐. 그럼 너도 그들과 함께하게 될 거야. 그가 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매일 밤 집 더미 위에서 잠들 때 당신은 어깨의 낙인을 더듬습니다. 그 낙인은 당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시이자 당신의 저항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란의 순간들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별을 길게 바라보거나 더 이상 믿지 않는 신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비병들의 패턴을 주시하고 자정이 지나면 그들이 느슨해지는 방식을 알아챕니다. 당신은 가이우스가 시골 별장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우연히 듣습니다. 그러면 빌라의 경비는 약해질 것입니다. 탈출은 위험한 꿈이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삶을 되찾을 기회를 위해 무엇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자유인으로서 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느껴볼 기회를 위해 말입니다. 빌라 벽 밖의 도시는 더 자비롭지 않습니다. 로마는 구경거리와 고통 속에서 번성합니다. 경기장은 피로 물들어 있고 거리는 상인들의 외침과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포름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채찍질 당하는 노예들을 보았고 행인들은 그들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가이우스는 한번 당신을 콜로세움에 데려가 남자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을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가 당신의 어깨에 손을 무겁게 얹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광경을 보면서 패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형수의 눈에서 용기를 봅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불꽃을요.
그것은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불과 같습니다. 당신을 구할 수도 있고 잿더미로 태워버릴 수도 있는 불입니다. 빌라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마치 벽 자체가 당신이 금지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합니다. 당신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마루판의 모든 삐걱거림, 경비병의 모든 시선을 외웠습니다. 가이우스는 사흘 후에 시골 별장으로 떠날 예정이며 그가 없으면 빌라는 취약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부엌에서 훔친 작은 칼을 깔개 아래에 숨겼습니다. 보잘것없는 무기이지만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 세상에서 한 조각의 통제권을 쥐는 것입니다. 칼 한 자루가 제국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알 수 없지만 알아보려 합니다. 당신의 저항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연회에서 가이우스가 손님들을 위해 굴욕적인 춤을 추라고 요구했을 때 당신은 그의 분노를 살 만큼 충분히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당신의 얼굴을 때렸고 그 따끔거림은 날카롭지만 가슴속의 불꽃에 비하면 찰나의 것입니다. 손님들은 웃었지만 당신은 그들의 눈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함, 어쩌면 수치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감옥 같은 방의 어둠 속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루키우스다. 나는 그의 것이 아니다. 그 말들은 생명선처럼 당신을 절망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당신은 밤에 안뜰로 몰래 들어가 벽, 문, 그리고 바깥 세상을 살피며 당신의 세상의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체제는 저항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합니다. 도망친 노예들은 동물처럼 사냥당하고 그들의 처벌은 대중적인 구경거리가 됩니다. 역사가 아피아누스는 스파르타쿠스 반란에 대해 썼습니다. 6,000명의 노예들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들의 시신은 경고로 썩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가이우스는 벽에 피로 얼룩진 채찍을 걸어둡니다. 당신과 빌라이 모든 노예에게 보내는 말 없는 위협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음식을 훔치다 잡힌 어린 소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채찍질 당했습니다. 당신은 흐느끼는 그녀를 노예 숙소로 데려갔고 그녀의 흐느낌이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할 것입니다. 탈출의 밤이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가이우스는 떠났고 빌라는 더 조용해졌고 경비병들은 느슨해졌습니다. 당신은 달이 높이 뜰 때까지 기다린 다음 칼을 튜닉에 숨기고 방에서 몰래 빠져나옵니다. 안뜰은 그림자 미로이며 공기는 제스민 향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바깥 문에 도착했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물쇠는 무겁지만 당신은 경비병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요령을 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자물쇠 장치에 넣으며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공합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가능성을 맛봅니다. 하지만 그때 외침이 들립니다. 경비병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맨발로 땅을 박차고 뛰는 동안 느려지고 빌라의 벽은 당신 뒤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로마의 암흑과 좁은 골목길의 위험과 희망의 미로 속으로 도망칩니다. 밤에도 도시는 살아 움직이며 도둑과 술꾼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뒤에서 경비병들의 발소리를 듣고 그들의 욕설이 공기를 가릅니다. 당신은 하수도로 몸을 피합니다.
악취는 압도적이지만 어둠은 당신의 아군입니다. 몇 시간, 어쩌면 며칠이 지나도록 당신은 숨어 있고 몸은 추위와 두려움에 떨립니다. 당신은 테벨의 강 근처에서 나타나고 강물은 검고 무자비합니다. 강을 건너 시골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위험은 엄청납니다. 잡힌 노예들은 고문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그들의 몸은 부서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찰나의 자유기회인가? 아니면 고통의 확실성인가? 당신의 결정은 당신을 위해 내려집니다. 새벽의 순찰대가 당신을 발견하고 칼을 뽑고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당신은 칼로 싸우지만 그들의 훈련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빌라로 끌고 돌아갑니다. 몸은 멍들고 영혼은 상처받았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이우스가 돌아오고 그의 분노는 조용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흔한 일이니까요. 대신 그는 당신에게 다시 낙인을 찍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도망자임을 선언하는 표식을요. 고통은 극심하지만 가장 깊이 상처를 주는 것은 굴욕입니다. 뜨거운 인두가 당신의 피부를 지지는 동안 당신은 가이우스와 눈을 맞추며 비명을 지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루키우스이며 그것은 그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의 낙인은 당신이 영원히 진일 흉터이자 당신의 저항과 그 대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가이우스는 당신을 살려두지만 자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권력의 상징이며 자유를 꿈꾸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해 다른 노예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시됩니다. 그러나 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당신은 이상한 힘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반란을 맛보았고 비록 그것이 당신을 불태웠지만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당신은 빌라의 그림자 속에서 살며 하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손상되었지만 당신의 정신은 온전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항복을 요구할 때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루키우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묻힌 수많은 다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웅장함, 즉 수로, 사원, 법률은 노예들의 등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 같은 첩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은 제국의 승리 아래 묻혔습니다. 타키투스와 스웨토니우스 같은 역사가들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듯 언급할 뿐이며 그들의 삶은 황제와 전쟁 이야기에 대한 각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력은 어떤 장군의 칼만큼이나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저항 행위라도 체제의 균열을 내는 것이었고 세대를 거쳐 메아리치는 희망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루키우스의 이야기는 비록 허구이지만 로마의 잔인함을 견뎌낸 이들의 실제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들의 용기는 영원합니다. 오늘날 로마의 유적은 수백만 명을 끌어들이고 홀로슨과 포럼은 영광스러운 과거의 상징입니다. 관광객들은 대리석에 감탄하지만 그것을 얼룩지게 한 피를 알지 못합니다. 가이우스와 같은 사람들의 빌라는 사라졌고 그들의 모자이크는 부서졌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의 기억은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는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 다른 형태를 띠지만 그 뿌리는 로마와 같은 체제, 즉 권력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정당화했던 체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키우스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이야기가 결코 전해지지 않았고 삶이 역사의 선택적인 펜에 의해 지워진 수백만 명을 기립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밝혀냅시다. 공유 버튼을 누르거나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잊힌 이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우리의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루키우스의 삶은 고통으로 얼룩졌지만 인간 정신이 짓밟히기를 거부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저항, 그의 속삭이는 노래, 그의 훔친 희망의 순간들은 시간을 통해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가 경청하기를 요구합니다. 로마의 사슬은 녹슬었지만 희생자들의 메아리는 남아있으며 아무도 소유물로 전락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촉구합니다. 비록 루키우스의 운명은 불확실하지만 어쩌면 그는 빌라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탈출할 또 다른 기회를 찾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이야기는 결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자유를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별을 향한 모든 시선은 그를 꺾으려 했던 체제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당신 또한 과거의 그림자를 무시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세상과 지속되는 불의를 바라보며 물어보세요. 잊힌 이들을 기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로마에 의해 침묵당했지만 루키우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 말하며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 정신이 빛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